저는 대통령님이 해주시는 걸 뭘로 해주시냐 하면요, 고문 방지 협력회로 가는 걸 해주세요. 대통령님은 거짓말이라고 전해자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국무님, 대통령은 아버지시고 국무님은 어머니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저는 거짓말을 안 생각하고 믿고 올라 끝에 믿고 영원히 믿고 있습니다. 꼭 고문받지 협력으로 가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병입니다. 요즘 갑자기 구독자 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화들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해오고 있고 2017년부터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국내 친일파의 성격이 좀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얼마큼 많이 다르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그 일본 사람하고도 피가 섞여서 진짜 그렇거든요. 이 혼혈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는데 이 혼혈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자식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의 어른분들이 너가 태어난 게 이제 실제로는 뭐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이태원 거기 한남도 그쪽에서 이제 원어민 영어 선생으로 일을 할 때 제 어학원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그 일본인의 그 현지처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보통 아버지가 거의 한국에 안 오고 거의 주로 어머니하고 사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대치동에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청담이랑 대치동 쪽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이 주변 동네 분들이 알게 됐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일본 뭐 사람이랑 잠깐 뭐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그 혼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도 이제 그 20대 애들 중에는 일본에 이제 미친 듯이 가잖아요. 그 왜 그냐면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가가지고 막 기모노 입고 사진 찍는 여자들 되게 많아요. 남자애들 많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때 일본이라는 것, 또 그 일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직급이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뭐 일본에 이렇게 높이 고관직에 있었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세종시에 이제 일장기 들어서잖아요. 촛불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자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카페에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그 제가 어제 방송한 것처럼 주일 미 해병대가 동두천에서 이제 비밀 군사 작전 훈련을 뛴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알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규정을 할 때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이제 탄압하는 그런 세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식민지 부활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식민지 부활을 위한 일본 그 극우의 일제 극우의
단계별 계획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촛불행동 집회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고 조직력이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를 하시는 그분들한테 뭐 딱히 도움되는 건 없죠. 제가 뭐 자원봉사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도 아니고 초반에는 저는 그 집회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나가게 된 거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수가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집회 자체가 저는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막 이제 그 사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단 뭐 경제적인 게 해결돼야 독립운동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인 활동도 뭐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할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치방송 그냥 가끔 하면서 거의 뭐 경제 관련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사업도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초반에 사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1년 동안 이제 현실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서 노제우 설립을 또 추진하게 됐었죠. 이제 사측에 뭐 회의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회의감도 들고 해서 그냥 합의보고 나왔는데 촛불행동 집회를 주관하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단순하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만 외치기에는 그 집회에 들이신 그 헌신과 노력과 그 땀 그리고 그 엄동설 안에 고생하셨던 그 모든 그분들의 희생이 헌신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워요. 그분들 중에는 아마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판을 좀 더 키우셔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정치에 뜻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판을 더 키워서 이왕이면 더 확장된 그런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신민주화 운동이고요. 신독립운동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민주화운동 다시 해라.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투쟁을 해서 제2의 민주화운동 세대가 되어라. 그러면 너의 정치적인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왕 그렇게 마이크 잡고 떠들고 매주 주말마다 나와서 떠들고 목이 터져라 떠들고 고생하고 그 추운 겨울날 장갑도 끼고 마이크 쥐고 그 촛불 집회 진행하고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좀 정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초반에는 미숙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그거 한 1년 정도 되면 굉장히 능수능란해집니다. 초반에만 이제 어리둥절한 거고요. 이 촛불행동 집회가 신민주화운동, 신독립운동의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면요. 다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저희 친인척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 살고 있고 또 이제 일본에 살고 있으면은 교포들은 6개월마다 외국인 등록 또 해야 되고 막 그래요. 6개월마다. 이제 너무 힘들고 지겹고 또 은근히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일본 제1교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삶이 고단하고 해서 귀화도 많이 했어요. 일단 뭐 살 수가 없으니 생활이 안 되니까요. 교포를 한다는 게. 한국 이름을 계속 고집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일본의 극우 잡지사랑 신문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국제법학계에서 공부도 하고 또 외교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참 외교관 시험 준비할 때 잠깐 머리도 식힐 겸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친척들 만나려고 갔다가 거기 이제 저희 아는 친척 중에 친구들이 이제 그 극우 잡지사랑 신문사 또 다니는 기자애들이었나 봐요. 그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질문 내용이 되게 좀 그랬어요.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이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잠재적인 그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좀 면을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저를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다른 얘기인데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 제가 참 자주 갔어요. 일본에 가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이 정부가 막 친일적으로 그렇게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박정희 때는 기억도 안 나죠. 완전 뭐 태어나지도 않았었을 테니까 박정희 때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전두환 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민주화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왜 항상 대학생 형들은 저렇게 최루탄가스 맞으면서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은근히 우리 학교 운동장에 최루탄가스가 깔리면은 그날 학교를 안 가니까 수업을 안 하니까 마냥 신나기만 했던 그런 철없는 꼬맹이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이제 일본을 자주 가면서 또 외교관 준비하면서 법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했어요. 특히 외교관 준비하면서 외교사랑 역사를 공부 깊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일 사관의 그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면서 많이 놀랬죠. 이제 일본을 이제 자주 가다 보면은 이제 일본에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극우 애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뭐 독립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 철이 없는 때였죠. 20대 초반에 또 10대 때 일본에 가면 특히 20대 때 극우 애들이랑 얘기해서 얘기해보면 걔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시 식민지가 다시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면 자기는 한국의 여자들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를 막 여러 명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는 한국 여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을 막 강제로라도 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여러 번 20대 때 그런 얘기 듣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때 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역사관이 확실하게 섰을 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싸우진 않았지만 일단 계속 기억하자는 그 취지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극우 애들은요 제가 상대하면서 느끼는 거는 얘네들은 좀 짐승 같아요. 짐승. 한국을 완전히 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을 다시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그런 얘기 대놓고 합니다. 워낙 좀 분위기도 험악했고 또 뭐 저는 혼자였고 그래서 제대로 뭐 항변도 못하고 그냥 이 새끼들 큰일 났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얘네들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지지하면서 이재명 죽으라고 까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니네 이재명 있을 때 잘해라. 이재명 있을 때 잘해. 이재명 당대표나 되니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친일 정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까면 안 됩니다. 역사관에 대 있어서 굉장히 현실에 많이 흔들려요. 예를 들면 자기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할 것 같으면 어제 했던 그 뭐 친일 정산 법안 내일 그 다음날 바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 그 정치적인 직과 역사관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을 제가 뭐 인물논평 한두 번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인물논평을 한 건 국회의원들은 기본이고 그리고 기초의원들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다른 국회의원들은요 자기가 국회의원을 못할 것 같으면 친일청산 바로 버립니다. 딱 함구하고 조용히 있다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는, 즉 2번 찍었던 그런 분들, 남성분들은요, 잘 들어두세요. 식민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성 외모 비하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남자들 입장, 윤석열 지지하는 애들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얘네들 날씬하고 막 쭉쭉빵빵하고 얼굴 예쁘고 그런 여자 저 되게 대체로 좋아해요. 그런 여자친구 많이 사귀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다시 자위대가 상륙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얘네들은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북한을 도발을 해서. 왜? 전쟁을 해야 일본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짝짝꿍이 잘 맞는 게, 전쟁 나면 한국에 있는 거 다 훔쳐갈 수 있거든요. 전쟁터에 뭐 통제권이 사라지니까. 전쟁 나면은 뭐 군수품 우리나라한테 계속 팔고,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게끔 밀리는 식으로 작전을 할 거예요. 전쟁 나면. 6.25 때도 마찬가지. 6.25 때도 그 중공군 내려오는 거 맞받아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뒤로 딱 후퇴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밀어 올리는. 왜 그런지 아세요? 쑥대밭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빌려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군사기지가 많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많고 무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쟁 나면 한국군이 싹 하고 미군은 한 2만 몇 명 가지고 좀 이렇게 막 흉내 내고 척하다가 아마 전라도나 부산 이쪽으로 한번 싹 밀려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후퇴하는 식으로 막 어쩔 수 없이 밀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전방에 있는 군부대 기지 이거 다 파괴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국 정부한테 미국의 첨단 무기를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거 공짜로 준 거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야, 내가 지금 돈 빌려주고 뭐 할 테니까 니네 우리 미군 거 갖다 써. 우리가 밀어줄게. 그리고 나서 다시 정확하게 38선까지 딱 갑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야, 멀리서 미국에서 공수하니까 힘드니까 일본에서 만든 뭐 해군이라든가 전함이라든가 뭐 박격포 등등 여러 가지 군수물자 있죠? 무기 이런 거 우리가 지원해 줄게. 미국도 좋아라 하겠지.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당연히 좋아라 하겠죠. 그래서 막 지원받으면서 이제 38가스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핵을 날릴지 아니면은 완전히 뭐 저희 압록강까지 그냥 싹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또 휴전으로 가가지고 옛날과 똑같이 휴전 38선으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럴지 모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제 군인들이 전사를 할 거고 경찰 병력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군이랑 일본군이 치안을 담당하게 돼요. 미일 공동 군정 시대가 열려요. 한국 정부는 그냥 꼭두가시가 되고요. 맞으면 한국 정부는, 한국의 대통령은 그냥 어용 기자가 된다. 미일에 미국과 일본군이 적어주는 대로 읽기만 하는 그런 연설 낭독 기계가 돼요. 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남성분들,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미인이랑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한국 여성들이랑 만나셔야 되고,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괜찮은 남자들 호스테스처럼 저기 일본 여자한테 팔려가거나, 아니면은 그 거부하면은 그냥 노동 착취당하면서 1시간에 1,000원 받으려나? 500원 받으려나? 지금 최저시급이 9,000 얼마죠? 다시 식민지처럼 그렇게 미일 군정 시대가 열리잖아요. 최저임금 한 1,000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 전쟁하면서 전쟁 한 1년 하겠지? 엄청나게 적자로 그 적자를 떼우기 위해서 일본하고 미국이랑 빌려온 그 달러나 원 엔화 있잖아요. 또 갚아야 된다고 또 맨날 뭐 이거 걷고 저거 걷고 할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 또 뭐 애국운동이라 하면서 또 허리도 졸라내고 또 막 으쌰으쌰 하겠지.
윤석열 지지하는 남자들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좀 반반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의 아마 기쁨조로 갖다 쓸 거예요. 거짓말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진짜 저는 제가 직접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는 아니죠, 제가. 그래서 학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역사적인 개개별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 직접 극우 집단 애들 만나서 나눈 대화들이 있고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청년 20대 애들 중에 우리가 촛불 집회하다 보면은 막 쌍소리하고 그런 놈도 있어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 그러면 한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런 것들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날 집회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00년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지. 그건 2번을 찍었던 그런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을 위해서 투쟁한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대부분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윤석열 까고 김건희만 까고 요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요거만 맺히다가 집회가 끝나버린다면 친일 청사는 계속 과제로 남게 될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친일 매국노 정권이 들어서서 하는 여러 가지 이 역사적 범죄 또 위헌적인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민주당 수박들은 변절한 친일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신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 11월달 10월달 그때 우연히 그냥 그때는 구독자가 한 60몇 명?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명은커녕이고 진짜 듣보잡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취미로 그냥 재미로 방송할 텐데 그때는 민주당 당원을 했을 때 민주당 이제 대선 경선을 보면서 한 명씩 이제 인물 논평을 하다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인지 이거 다 읽어보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 읽어보고 추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독립운동가 이재명이라는 게 딱 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이재명에 대해서 싹 연구를 했죠.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야? 쌍둥이처럼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재명이라는 청년 독립운동가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했던 말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일제를 죽이겠다 얘기하고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독립운동을 할 때 되게 외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운동을 할 때 수적으로 열세고 자기를 뭔가 결사적으로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을 투쟁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로는 이제 안 되니까 혼자의 힘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당연히 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십만 명으로 환생을 해서 일제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원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왜 싫어하는가 보면은 역사관이 독립운동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소년공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당당하게 변호사도 되고 또 시장도 되고 참 기가 막히게 진짜 인간 승리 아닙니까? 소년공으로 일하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면서 주저앉을 법도 한데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칭찬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가장 빛이 날 때가 언제냐면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매우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가난뱅이로 태어났지만 노력만 하면은 누구나 다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대기업 회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올수록 그 사회는 투명하고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반성했더니 그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김치나베송 만들어서 부르다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계정이 이제 아작이 났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독립운동가 이재명과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친일 매국노 세력과 정확하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신독립운동을 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독립운동하면은 100년 전에 70년 전에 했던 거 무슨 독립운동이냐 그런 막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집회에 이제는 옛날에는 성적이 태극기만 등장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제 코로나 직전에 했던 마지막 그 3.1전 행사에 일장기 우길기가 등장했었거든요. 이제는 아예 그냥 일장기를 세종시 보세요. 아파트에 걸어 놓잖아요. 걔네가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한일 혼혈합니다. 분명히 정말 혼혈아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 여자를 부인으로 둔 남편, 또 일본 남자를 남편으로 둔 여자들. 걔네들은 이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일본 사람이랑 살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강점기 때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독립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일제불매운동 진행되고 있을 때 아프리카 TV만 봐도요 친일파가 엄청 많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일본에 갔다고 막 자랑질하고 있어요. 요즘도 보면 유튜버들 일본 입국해서 막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아요. 일본 가서 막 열리자마자 가가지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돈 팍팍 쓰고 오잖아요. 걔네들이 다 친일파예요. 일본 여행하는 거 왜 친일파냐? 친일파 맞아요. 일제불매운동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일본은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애들이에요. 아무리 치욕적인 그런 일이 벌어져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그놈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일제불매운동 할 때 걔네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 새끼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대놓고 그렇게 친일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와중에도 굉장히 손이 시립습니다. 추워요. 하물며 그 추운 11월, 12월, 1월, 2월 이 추운 겨울날 그 엄동설안에 그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한 그 촛불행동 집회 참여자들 그리고 그 집회를 열어가신 자원봉사자들 또 그 주최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 고생하는 만큼 이상의 구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억압받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체주의적으로 가서 획일적인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식민지 부활하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지능적으로 하는 거고요. 가히 말씀드리건대 국내 친일파와 일본 현재 극우 전쟁 범죄 전범자들은 다시 한번 식민지 부활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그거를 차곡차곡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위대가 독도 앞에서 훈련했다? 훈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상륙한 거예요. 상륙. 영해도 영토랑 다를 게 없잖아요. 상륙한 거예요. 자위대는 지금 상륙하고 있어요. 외국 군대도 그냥 그 외국 군대가 아니죠. 한국 사람들 한 2, 3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반성하세요. 아니 일본의 군대가 독도 앞에서 훈련을 뛰었다. 여기에 너무 그 맥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을 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아주 그냥 아작아작 씹으셔야 됩니다. 너무 황당하면 다들 욕 한번 하고 다시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기가 차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거듭 강조하지만 진짜 구독자가 왜 많아야 되는지 알겠네요. 이게 구독자가 많아야 한번 방송할 때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제가 너무 구독자 늘리는 데는 좀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반성을 할게요. 거듭 강조하지만 3.1절 이제 오늘 행사 끝났습니다. 3월 4일 날 집회를 하실 때에는 신독립운동 또 신민주화운동 이 두 개의 슬로건이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고 계속 윤석열 특검, 퇴진, 김건희 특검 이 얘기하면 일반 무식한 국민들은 정치 기사 일면도 읽지 않는 국민들은 그냥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정당이랑 또는 민주당이랑 윤석열이랑 싸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다행히도 언론사에서 3.1절 행사에 일장기가 등장하고 세종시 그 아파트에 일장기가 개항이 되고 윤석열은 또 3.1절 행사 연설하는 거 보면은 기념사에 뭐 우리가 뭐 못났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거다 이런 식이라고 내성일체에 무슨 그 사관에 젖었는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 지지하는 그 비니모자 쓴 그 30대 자영업자 있잖아요. 그놈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도쿄시장이랑 서울시장이 손을 잡고 동북아로 확장해 가야 된다. 아마 그런 놈들 되게 많습니다. 그놈들한테 화가 나서 그냥 등 돌리면 식민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존심을 가지고 투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짓밟아야 됩니다. 그런 놈들. 힘으로 눌러서 이겨야 돼요.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2의 민주화운동, 제2의 독립운동 이거를 외치지 못하고 이거를 입에 담지 못하고 이 생각 못하면 그냥 하다가 식민이 됐네 그럽니다. 그리고 하다가 민주주의가 다 무너졌네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경찰시민들 참여하시는 시민들 시민은 단체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2의 민주화운동 외치세요. 제2의 독립운동 외치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되면 진짜 참 저는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네, 오늘은 104년 전 이 한반도 곳곳에서 자주 독립과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기했던 날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김구 선생이 안중근 윤봉길 일사가 꿈꾸고 실천했던 그리고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1 혁명 정신은 4.19 혁명으로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촛불 혁명을 이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조들이 피 흘려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침공으로 3년간 이 한반도가 전화를 겪은 사실을 알고 북한에 대해서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맞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짧은 바로 그 5년 전에 무려 36년간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